자, 드디어 신생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되게 고생 많았어요. 지금 막 어떤 친구들은 또 이제 뭐 옛날에 지구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지, 어떤 환경이었지 하면서 화석을 보면서 흥미가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이제 뭐 우주가 좋거나 이제 대기과학이 좋아서 지구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좀 이게 막 화석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외울 게 많고 짜증날 수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알려준 핵심 위주로 하다 보면 뭐 하나하나 다 외우지 말고 핵심 위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 잘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막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운석 충돌, 아니면 최초의 생명체 출현, 최초의 육상식물 출현, 이런 큼직큼직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만 확실하게 알아두고요. 거기다 플러스 그 선생님이 알려준 화석들 있죠. 그 화석을 그림을 보고 화석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얘네가 언제 살았는지 정도 알 수 있으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한번 A4 용지 한쪽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갖고 시험 직전에도 한번 읽어보고요. 자, 신생대 갈게요. 신생대는 뭐 6,6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신생대라고 하는데, 말했듯이 여러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합니다. 자, 빙하기와 빙하기였다가 빙하기 아니었다가 빙하기였다 반복할 때 그 빙하기 아닌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간빙기라고 해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라 이 말이에요. 간빙기. 자, 그리고 이제 신생대 때는 이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돼요. 여러분 배웠죠? 히말라야 산맥 어떻게 형성된지.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판에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 형성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수륙 분포라는 게 이제 그 뭔 말인지 알죠? 그 대륙의 분포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랑 육지의 분포가 오늘날과 거의 비슷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거의 이게 6,6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신생대라고 하는데, 6,600만 년 전이란 게 사실 그 지구 역사 46억 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거의 최근이라고 보면 돼요. 지구 나이로 따지면. 그 다음에 요때 또 나왔다. 식물, 속시식물. 자, 말했죠. 그 양치식물이, 자, 식물이 처음에 실루리아게 때 출현하고 양치식물이 번성한 거는 이제 석탄기였죠. 석탄. 그리고 고생대 끝날 때쯤에 페름기 때 뭐가요? 거치식물이 출현했고 그게 번성한 건 중생대. 그리고 중생대 끝나갈 때쯤에 속시식물 출현했고 속시식물 번성한 건 신생대. 요런 사이클로 되는 거예요. 속시식물, 단풍나무, 참나무 요런 게 속시식물인데요. 뭐 생명과학 시간 아니니까 자세하게 안 할 거고. 자, 그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포유류들이 출현을 하고 번성을 합니다. 됐죠? 물론 그 최초의 포유류가 출현한 거는 중생대지만요. 근데 이제 신생대 때 또 이제 조류, 새들이요, 새들. 시조새는 그러니까 새가 아니에요. 그 중생대 때 시조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건 파충류랑 새의 중간이고, 이 신생대는 조류, 그리고 영장류는 뭔지 알죠, 여러분? 그 원숭이 같은 거, 고릴라 같은 걸 영장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신생대에 나왔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화폐석 매머드가 출현하고 멸종을 해버려요. 아, 금방 멸종을 해버려요. 그리고 인류가 출현했다. 뭐 별거 없어요, 신생대는. 신생대의 생물은 요거 두 개만 알면 돼요. 화폐석이랑 매머드, 얘네 둘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시식물이 번성했다는 거. 고생대는 양치식물, 중생대는 겉시식물, 신생대는 속시식물. 꼭 알아두세요. 네, 그리고 이제 신생대는 말했듯이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또 형성이 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동해가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륙 분포가 현재처럼 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때는 포유류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다양한 포유류들이 살았다는 거. 대표적인 게 매머드죠. 매머드 포유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중생대 때 파충류의 시대라고 불리잖아요. 파충류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파충류가 공룡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생대 포유류 많이 살았는데, 포유류가 뭔 줄 아죠? 젖먹이 동물들 포유류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포유류가 바로 신생대에서 매머드. 매머드랑 맘모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매머드, 맘모스.
이게 바로 매머드죠. 맘모스 화석인데 이게 이제 요게 뭐냐면 저기 시베리아나 저 알래스카나 뭐 요런 데서 그 꽁꽁 얼어 있는 데서 발견된 매머드 시체라고 할까요? 근데 요것도 화석이라고 해요. 이것도 화석이라고 합니다. 얼어 있는 거. 얘네들이 얼마나 싱싱하냐면요. 그 얼음에 꽝꽝 얼어 있어서 그 에스키모인들이 그 강아지들한테 그 허스키들 있죠. 허스키한테 시베리안 허스키들한테 그 얘네 시체 살을 잘라갖고 줬단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뭐 유전자 변형해갖고 매머들을 또 코끼리랑 이렇게 합해갖고 매머들을 조만간 동물원에서 볼 수도 있을 거다 뭐 요런 말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매머드 맘모스 신생대 대표적인 거 화폐석 이게 뭐 어원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화폐처럼 생겨가지고 화폐석이라는 얘기도 있고 화폐를 실제로 썼다는 얘기도 있어서 화폐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 유공충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바다에 돌아다니는 벌레들이거든요. 근데 그 유공충이 말했듯이 그 현재 사는 유공충들도 있는데 뭐 보통 이렇게 동글동글해갖고 여기 막 구멍 뽕뽕뽕뽕뽕 나있고 이게 유공충인데요. 얘 말고 그 과거에 살았던 유공충 중에 대표적인 게 방추충, 고생대 때 살았던 방추충이 있고요. 고생대 말에 생겼죠. 이 푸줄리나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신생대 때 살았던 화폐석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 바다에 돌아다니는 약간 그 벌레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유공충, 방추충, 화폐석. 방추충, 화폐석이 유공충의 일종이라는 거 알아두고 얘네들 보면 그냥 돌멩이 같은데 잘라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화폐석인데 굉장히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사진을 보고 아, 이 화폐석이구나. 얘네들 신생대 때 살았던 애들이지.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매머드는 뭐 쉽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사실 뭐 그 다음에 인류가 출현하고 뭐 이제 신생대는 딱히 없습니다. 네, 신생대는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그 식물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이게 은근히 복병이거든요. 그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제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인데 이게 뭔 차이인지는 자세하게 안 할게요. 생명과학 시간 아니니까. 양치식물은 이제 포자로 번식한 애들이고 거시식물은 이제 씨방이 뭐 어떻게 하든 속시식물 씨방 안에 씨가 있나 하여튼 뭐 그런 식물들을 말을 하는데 양치식물은 이제 고생대 석탄기에 번성했고 대표적으로 고사리가 있고요. 뭐 참. 그다음에 이제 거시식물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때 번성했고 이제 사실 요것만 알면 돼요. 요거는 요거까지 알고 요렇게 알면 돼요. 요렇게 됐죠. 거시식물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때 번성을 했고요. 번성이에요. 이거 번성. 네, 은행나무나 소철 같은 거. 그리고 속시식물은 신생대 제4기에 번성했고요. 대표적으로 단풍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 시기, 양치식물, 고생대, 거시식물, 중생대, 속시식물, 신생대 요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신생대는 간단하게 끝났죠.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고생 많았고요. 자, 오늘 일단은 신생대에 대해서 한마디 또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신생대에는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다. 화폐석, 매머드. 자, 이렇게 해서 지질시대의 환경, 생물 모두 끝났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지질학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대기와 해양의 변화, 날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날씨로 찾아뵙겠습니다.